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며칠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지방법원에서 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선진 국가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또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저도 살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일반 뭐 공산 독재 국가라든지 사회주의 국가 아니면 못 사는 나라 후진국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것도 세계 10대 강국에 드는 또 선진국 OECD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식을 가졌고 본격적으로 대통령 이제 업무를 행사하는데, 뭐 첫 번째 이야기한 게 2020년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 거는 부정선거였다, 또 이야기를 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죠.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은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해서 알리겠다. 그리고 다 뭐 거기에 해당된 사람 감옥에 넣겠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계엄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핀치 코너에 몰려가지고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까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게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이제 우파 국민들은 지금 뭐 밤잠을 설칠 정도로, 또 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기쁨을 나누고 뭐 잔치국수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국론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직접 출석을 하죠. 근데 저는 뭐 일단은 윤 대통령이 기운 입춘 지나고 나서부터 좋아지는데 단 1월 달을 버티셔야 된다는데 결국은 버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본인의 운기가 2월 달 이후에 좋아진다, 25년이 2월 입춘 지나고 나서부터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그걸 버티셨어야 되는데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희망은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까 거기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왼쪽에 여기 헌법재판관들이 있잖아요. 8명.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들의 계획은 다 들어섰습니다.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미 윤 대통령 뭐 탄핵 인용 쪽으로 이미 거의 제가 봤을 때 만장일치로 나올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상당히 수상하다, 헌재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완전히 이거는 금방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윤 대통령 계엄했다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이미 탄핵을 계획을 했었고, 또 탄핵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요소 요소,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아니면 헌재든 또 법원이든 재판부든 뭐 이렇게 해서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금방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이미 다 계획을 세서 계획대로 움직이고, 더군다나 탄핵 무조건 인용을 시킨다 이런 계획까지 세워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희망이 있어요. 또 스카이 데일리에서도 보도한 내용, 해커들 99명이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지금 뭐 잡혀갖고 또 일부는 미국으로 송환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한 대로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가결시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막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김문수 장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김문수 장관이 어떻게 막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윤 대통령한테 너무 사람이 없고 배신자들만 득실득실 되는구나, 이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그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윤 대통령은 검사 생활만 하고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인맥 풀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검찰 인맥을 쓰면 검찰 공화국이냐 또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검찰의 인맥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가장 패착은 한동훈이를 너무 믿었다라는 건데, 한동훈이 때문에 결국 이런 사단이 일어난 직접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조중동에서 한동훈을 계속 밀었었죠. 그런데 한동훈도 지금도 아직도 불씨가 살아나 있어서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이 방송 언론 TV 뉴스가 제가 전에 반란 세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조선일보는 조금 뭔가 색깔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아가면서 좀 객관적인 보도할 때도 있지만 아직은 또 저쪽에 기울어질 때도 있고 아직은 아리까리하지만 그나마 조선일보는 조금 나아졌지만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저 한겨레나 경향신문보다도 더 심하게 물어뜯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탄핵 사태가 마무리되면 동아일보 그리고 중앙일보는 뭐 거의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조선일보까지도 흔들흔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썩은 게 법원이에요. 뭐 입법부야 민주당이야 워낙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의뢰 걔네들은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이제 가짜 국회의원들이 막 드러나겠지만 일단 그렇다 치고 가장 썩은 게 법원하고 언론입니다. 근데 조선일보마저도 과거에는 완전히 돌아서서 했지만 요즘은 약간 중심을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만이라도 제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똑바로 보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그 차기 주자군에서 김문수 장관이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 또 아니면 다른 기타 공정에서 조사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많게는 뭐 13%에서 15%까지 나오고 여권에서는 20%가 넘는 이런 지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박찬대 저는 이 박찬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도 뭐 박찬대 해가지고 관심을 가진 게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이 박찬대가 김문수가 여권 일이 의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의아하다 생각하겠죠. 뜬금없이 이름도 없는데 왜 갑자기 김문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수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많이 인지도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김문수 장관이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여기 여론조사 이렇게 표를 보면 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까지 안철수, 우파 이렇게 분열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이재명이 혼자 우뚝 서 있죠. 그러면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난장이들 속에 한 명 거인이 끼어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건데 물론 나중에 이제 선거가 직접 벌어지면 1대1 아니면 뭐 2대1 뭐 이런 구도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권에서 이렇게 분열이 돼서 떻게 보면 난쟁이 뭐 대여섯 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 쟤네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한쪽에 사실은 몰아줘야 돼. 그래서 이재명하고 맞다이를 했을 때 충분히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마음속으로 뭐 오세훈, 한동훈, 뭐 홍준표 생각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김문수로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거의 20%에서 20% 중반, 이재명이 30% 초반 이렇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을 시키려고 이미 계획을 다 짜 있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못 될 수도 있네? 김문수가 뜨고 있어? 그러면 김문수가 혹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완전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만약에 김장관 지지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저들이 함부로 탄핵을 못 시킵니다. 왜냐면 지금 이들이 탄핵을 시키려고 했던 것은 차기 탄핵시키고 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한테 붙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김문수가 지지율이 뭐 30% 가까이 되고 이재명하고 붙었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여권 지지율이 높아?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저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움츠리게 됩니다. 멈칫하게 되겠죠. 야, 이거 탄핵시켰다. 이거 잘못하면 죽 써서 정말 개주겠네? 그럼 김문수가 만약에 국민의힘 주자로 나와서 다시 대통령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러면 김문수 장관의 그 꼬장꼬장한 성격과 스타일, 원칙주의 이런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저들도 김문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고 김문수가 된다고 하면 우리의 앞으로 미래도 불투명하네? 그러면 탄핵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60% 70% 가도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확신이 쓴다고 하면 이자들은 탄핵시킬 겁니다. 왜? 지금 뭐 윤 대통령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 탄핵에서 인용시켜버리면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 이재명이야. 그러면 아무리 지금 지지율이 높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지율이 높으면 이제 국민들이 나와서 4.19 혁명 때처럼 뭐 그때 튀어나와서 다 때려 부시고 뭐 이렇게 하고 옛날에 60 항쟁인가 뭐 그거 할 때처럼 할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하고 지금 세상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자들은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제가 봤을 때 끄떡하지 않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누가 대권을 잡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세력들과 좌파 세력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날뛰고 있는 거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법원이든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날뛰는 건 당연하죠. 지들이 뭐 날뛰고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예측이 됐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켜와 봤던 일들인데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게 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또 헌재에서 하는 걸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더욱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생각을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뭐 탄핵시킨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을 시켰는데 가만히 있어봐. 다음 대통령이 누구야? 이재명이 안 돼? 그러면 급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홍준표, 오세훈, 뭐 김문수, 한동훈, 심지어 이준석이까지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지금 대통령을 살리는 길은 윤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기 주자인 김문수 장관을 오히려 여권의 차기 주자로 만들어서 지지율을 최소한 25% 이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자들이 함부로 지금 하지 못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많은 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시면서 지금은 당분간 뭐 홍준표, 오세훈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윤 대통령 지지하신다고 하면 지금 그자들한테 지금 몰아주지 말고 한 사람한테 몰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 유력한 게 김문수고 김문수 장관의 성품이나 인성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다음 대통령이 됐을 때 야 우리가 탄핵 잘못시키면 우리도 깜빵 가겠네 이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잘 해보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권의 주자들이 난립하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지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전략을 짜야 되는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높고 차기 대선에 나가서 당선된다. 이것을 심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못 된다.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을 심어주면 윤 대통령 살아 돌아오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김문수를 제가 봤을 때는
유튜버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그쪽에 이제 꽂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부터 유튜브에서 모두 김문수를 미는구나. 이것을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장관의 사주를 놓고 보더라도 사주가 양인살까지 있고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리고 또 이분은 경우일주에 화기도 또 강하면서 지금 25, 26, 27년 다 관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장관의 앞으로 3년의 운기도 좋습니다. 올해 을사년, 내년 병오년 가면 더욱더 김문수 장관 차기 입지를 더욱더 다질 수 있는 그런 운기 기운이 들어와요. 하지만 아직은 인지도가 좀 낮고 젊은 친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기성 언론에서는 뭐 절대로 김문수 장관 띄울 생각이 없을 거고요. 또 국민의힘 자체도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을 한동안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떠나 있었잖아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도 김문수 장관의 그 인맥이라든지 세력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 뭐 검찰총장 하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국힘당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국힘당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뭐 여론조사 뜬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을 겁니다. 이것을 타파를 해야 돼요. 지지율을 띄우고 어쩔 수 없이 국힘당이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되고요. 김문수 장관 한쪽으로 몰아야만이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어려운 탄핵 정국을 타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김문수 장관을 띄워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분들은 아니 뭐 김문수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지금 대통령 방어도 못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섣부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김문수 장관은 현재 장관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양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탄핵을 또 시킬 거고요. 그럼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또 할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또 막 3개월, 6개월 끌어버리면 이 불씨도 다 꺼져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은 본인이 지금 나서갖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문수 장관은 조용히 있으면서 외곽에서 특히 정치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에서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무슨 김문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 세력으로 띄워주고 있어야 저쪽은 지금 이재명이란 대한 세력이 있어서 저렇게 날뛰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도 김문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운기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하시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과 좌파 언론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이들이 반란을 획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중국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까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문수 장관이 지지율이 최소한 20%를 돌파하고 또 김문수 장관이 차기 주자로 우뚝 서야만이 저들의 탄핵 사태를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 많이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